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9일 손상대TV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한글 반포 제573돌 한글날입니다. 그리고 천만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날씨까지도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듯이 냉랭한 이 전국이 언제 풀릴지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어제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 시청자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검찰의 조국 동생 조모 씨를 부산에서 강제 구인하고 부인 정경심은 3차 소환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은 일입니다. 조국 동생의 경우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돌연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심사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병원으로 행했던 사실도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인장을 집행해서 부산에 머물던 바로 조국의 동생 조 씨를 강제 구인하고 서울로 압송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누구도 드러난 그 혐의만으로도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압송 직후에 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스스로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저는 이때부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쎄한 게 별반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워낙 증거가 확실하고 자신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 빠져나갈 곳이 없기에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장 실질심사가 형인 조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와도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즉, 형, 나 풀어주지 않으면 다 풀어버리겠다는 이 메시지와도 같다는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영장 청구나 기각이 판사 재량권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돈을 준 사람들은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은 인간은 구속이 안 됩니까? 이거 사법고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런 죄가 없는 저는 왜 구속이 됐습니까? 암묵적 동조관계로 저를 말아넣은 사람들이 이 정권의 검사요 판사들인데 도대체 왜 이런답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2개고 법원이 2개입니까? 이제 법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친 나라에서 미친 국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미친 나라를 제정신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까지 무너지면 다음 수순은 뭡니까? 공산화밖에는 없습니다.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라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야, 이거 드디어 큰일 났구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에 9일 오전 2시 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제가 감옥에 있어서 아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이 5년 이하가 없습니다. 대부분 5년 이상입니다. 들어가면 걸리면 5년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동생의 신기가 보통 아니었을 거다. 잡아내면 불어볼 거다. 이런 예측 누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재건 부장판사의 기각 이유입니다. 주요 범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 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참. 아이고, 또 옛날 생각나네. 아무런 죄가 없는 저는 온갖 지랄 발광을 다 해서 잡아쳐놓고 이런 인간에게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잘했어요. 자, 이로써 사실상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전모를 보면 예상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정철이 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어제 최근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한다는 법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 개혁 추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이 9차례나 등장하고 김명수 윤석열 체제 하에서 먼지떨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여론재판이 이루어졌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이 더 심각한 문제다. 야당이 검찰의 적폐 수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김명수 윤석열 체제를 만든 정권이 사법부와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지금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그 발표한 법원개혁 추진 이 보고서를 보면 저도 결국은 김명수 체제 하에서 먼지떨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전직 관료들이 다 이런 수사와 여론재판 때문에 피해자가 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골 때린 사람들입니까? 얼굴이 두꺼워도 어느 정도여야죠. 자신들이 직접 임명하고 직접 만든 김명수, 윤석열 체제를 전 정권 수사할 때는 아주 잘한다고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자빠졌더니 조국 수사와 조국 가족들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명수, 윤석열 체제를 비난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비판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김명수, 윤석열 체제가 아니라면 임명을 한 그 이후부터 비난을 퍼붓고 잘라냈어야지. 전 정권 수사할 때는 그렇게 잘한다고 발광을 떨어 제키더니 결국은 조국 수사가 시작되니까 자신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비판을 퍼붓는 이 꼬라지. 국민 여러분 열어 안 받습니까?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검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구속영장을 제출하는 이런 수순에 돌입하니까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법원을 급박하고 나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조국 수사에 검찰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 법원도 갈아엎겠다는 일종의 협박이 아니고 뭡니까?
이 좌파들이 만드는 논리 구조는 참 단순합니다. 검찰 개혁이라 쓰고 조국 수호라고 읽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법원 개혁이라 쓰고 조국 비호라고 읽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 맞습니까? 전 정권 수사를 할 때는 그 누구보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독립성을 강조하다가 이제 조국 일가 범죄 혐의에 법원이 힘을 발휘할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는 검찰을 넘어서 법원까지 급박하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상권 분립은 있는 것인지 이미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발맞추기라도 한 듯 조국은 동생이 강제 구인을 당하고 아내인 정경심이 3차 소환되는 날 검찰개혁안까지 발표했습니다. 동생은 강제 구인, 아내는 3차 소환당한 날 조국 재탕 검찰개혁안 발표, 이런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까지 준비하려고는 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에서 조국 얼굴 보기도 싫다, 문재인 얼굴 보기도 싫다. 사실 저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충원을 받아들였어요. 보기 싫은 그 얼굴들 그냥 패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검찰개혁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그동안 정경심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국이 말했던 개혁안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날 발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등 3개를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에선 특수수사를 하는 특수부를 없애는 것과 법무부의 검사 감찰권 강화, 피의사실 공표 원천금지 등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검찰의 검사장 전용 차량을 폐지하고 검사의 내부 파견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미 법무부나 검찰이 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제 그 시점에 그것을 발표합니까? 조국이 이처럼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한 것에는 자신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단에 다 차단하겠다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문재인과 조국이 밀어붙인 인권수사의 첫 수혜자는 다름 아닌 정경심이었습니다. 어제 조국이 발표한 검찰 내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1개월마다 법무부 장관이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파견 검사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서 조국 수사팀에 차출된 파견 검사를 원대 복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 강화 역시도 검찰개혁이라 쓰고 법무부에서 전에 없던 수사권 남용으로 감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이 재탕 검찰개혁안을 마치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처럼 발표를 한 것입니다. 국민들 완전히 속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조국 수사팀에 있는 파견검사 원대복귀시키고 조국 수사가 수사권 남용이라며 수사 방해를 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을 보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복사판입니다. 문재인과 조국은 검찰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법원을 겁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정권이 자유민주 국가를 수호하는 정권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리라고는 예상치도 못했을 겁니다. 진짜 대단한 정권입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훑어봐도
저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1,000만, 2,000만, 5,000만이 다 나와서 문재인 퇴진하라 쭉 구속하라 해도 그들 떠보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거 나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은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지만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제가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며 어제도 역시나 약자 코스프레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인지 상황 파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나라를 맡겨두었으니 이 나라의 미래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온 정권의 실세들이 그리고 대깨문들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신의 일가를 비호해주고 있는 이 마당에 자신이 약자라고 코스프레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 정권의 내로남불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이후에 100% 낮은 연방제로 갈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인권을 운운하면서 심야시간 조사는 오히려 전 정부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검찰 심야조사 문정부 2년, MB정부 5년치보다 많았다. 이 정권요, 내로남불을 떠나서 완전 이 거짓 정권입니다. 문재인의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전 정권 작살 낼 때는 온갖 핑계를 대서 적폐에서 청산한 허울을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깨끗한 척하더니 털어보니까 완전히 수채구장입니다. 수채구장. 전 정부 인사들을 턱갈비로 몰아서 감옥으로 보내놓고 그 턱갈비를 보안비라는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더 정략해서 쓰고 자빠진 정권이 이 정권입니다. 심야시간 조사, 국민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끊어낼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던 이 정권이 전 정권보다 더 심야시간 조사를 남발했다는 사실, 국민 여러분 충격을 넘어서 열받아야 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이 2017년 8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심야조사 원인은 문답식 조서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기 때문이라 심야조사 억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2018년 심야조사 건수는 2017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밖에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9년 6월 심야조사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이뤄진 심야조사는 총 1151건으로 1086건이었던 2017년보다 65건이 늘어났고 2019년 상반기엔 584건이었는데 이 수치는 이명박 정권 연평균 435.6건보다는 148건 더 많은 수치입니다.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1000건이 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현실을 이들은 거짓말로 포장해왔습니다. 조국 사태와 맞물려서 법 개정 없는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자체 검찰개혁 특위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관행과 관련해서 장시간 심야조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7일 오후 9시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합니다. 자, 요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6일 날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위회의를 통해서 장시간 심야 조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만들겠다. 이걸 딱 밝히니까 7일 날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현 수사 준칙상 자정을 오후 9시로 바꾸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제가 조사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자정까지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정 이후에는 본인에게 조사를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받을 것인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자정 이후 받고 싶으면 받는다 하는 거고, 받기 싫으면 내일 다시 받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후 9시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위한 소위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심야 수사를 아주 쉽게 보란듯이 해왔던 이 정권이 이제는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으니까 인권을 운운하면서 심야 조사를 철폐한다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이게 나랍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전 정권 인사들을 심야 수사를 통해서 온갖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렇게 망신주기를 하던 그 검찰과 법원이, 그 민주당과 일부 야당들이 그때는 주댕이 닫고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인권을 그렇게들 찾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습니까? 자신들의 지장 아니면 인권이 없어도 되는 이 이분법적인 이러한 사고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공산주의 사회를 닮아가는 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어제 정경심은 오전 9시에 조사를 시작해서 보란듯이 밤 9시에 마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정경심 세 번째 검찰 조사 12시간 만에 종료. 오후 9시 기각. 너무도 뭔가 짜고 치는 고수 같지 않습니까? 이날 또 조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조서 열람까지를 포함해서 12시간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식사와 휴식을 포함해서 조사를 7시간 받고 조서를 7시간 열람하고, 2차 조사에서는 조사는 2시간 40분 받고 4시간 30분가량 조서를 확인했으니 3차 조사에서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정경심은 검찰 조사를 마치 도서관 다니듯 다닌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과 더불어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은 것인지 의심이 되는 정경심을 보면서 과연 정경심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잠옷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경심의 구속 기각에 대한 염려를 떠나서 만약 정경심의 구속 이것이 기각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받을 그 고통이 더 배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3천만 국민의 폭동은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어제 조국이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면서 발표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문재인과 자신이 일으킨 이 국론 분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섬뜩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경심도 구속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국민 감정, 국민 여론 알 바 없습니다. 자신들 멋대로 법을 농락하고
직무를 제 멋대로 이용해서 분명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겁니다. 조국은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 개혁을 매진하겠다면서 여전히 자신만이 검찰 개혁의 책임자인 것처럼 계비를 내놓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어? 고시패스도 안 한 이런 자가 검찰 개혁의 책임자라고 이 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부리 적히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그냥 미국이 남북한 통틀어서 미사일 한 몇 방 쏘서 아작을 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웃기는 건요. 마치 이것에 부안해동하듯이 서울시는 말도 안 되는 교통대책이라면서 보고서를 작성까지 했습니다. 서울시가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강화문 등 도심에서 열린 조국 사태 촉구 집회를 앞두고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참석 인원을 2만 명으로 예측한 반면 지난 5일 서초동 2차 조국 수호 집회 참석 인원은 100만 명으로 예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대책 보고서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3일 강화문 집회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 경찰서에 신고된 집회 인원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5일 서초동 집회 인원을 100만여 명으로 추산한 것은 지난달 28일 주최 측이 발표한 공식 참석 인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해명과 달리 서울지방경찰청의 집회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한국당과 시민단체 등 3일 강화문 집회 주최 측이 서울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집회 참석 예선 인원은 11만여 명이었습니다. 5일 서초동 집회의 경우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서초경찰서에 조국 수호 집회 참석 인원을 10만 명, 우리공화당 등 조국 사태 집회 참석 인원을 5만여 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원순 씨,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조국 수호 집회에 사람이 적으면 경찰이라도 동원해서 그 인원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을 전부 다 조국 수호 집회에 박아 넣으려고 한 것입니까? 이런 거 보면 서울시에서 애초부터 서초동 인원은 부풀리고 강화문 인원은 축소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박원순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MBC 등 많은 언론에서 편파 방송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KBS는 조국 사태 집회를 반정부 집회라고 보도까지 하고 있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천만 국민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보도사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번에는 서울시가 교통대책으로 강화문에 얼마나 모일지 예상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 현실을 어떻게 보도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넘어서 이 정부가 오늘 강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나 기울일지, 설령 귀를 기울였다면 또 어떤 말을 꺼내놓을지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머리는 온통 세상을 반쪽으로만 볼 수 있는 이념 편식증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있을 것인데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자리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생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좌파들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9월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통해서 청문을 통해서 사실 여부는 가려지겠지만 지금
좌파들의 해코지는 우파 유튜브 공식적으로 한 20여 개를 꼽아서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에서 좌파는 행동으로, 우파는 먼발치를 바라보고 있는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동안 한 번이라도 태극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꼬라지를 보기 싫다, 조국이 구속이 안 되면 한국에서 못 살겠다, 그것도 아니라면 문재인과 구속을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12시부터 광화문 광장으로 직결하셔서 오늘은 경복궁 앞에서부터 서울역을 넘어서 용산까지, 그것도 안되면 강을 건너서 강남까지 애국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문재인 정권에 보여줍시다. 자, 어제 그 국감 청문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폭소를 자아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상TV를 시청해 시청해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정감사 맞냐고 이게. 그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벌써 물러나야 돼. 그게 맞냐고 지금. 야당 간사가 이런 건 조정해갖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덩달아서 감싸고 말이야. 내로남은 거 따로 왜 유분서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자, 우리 저 내로남불은 인정하네.